행복에 관해서라면 오히려 사소한 방법들이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소소한 방법은 쉽게 실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나가기 때문에 조금의 반동 없이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서 이번엔 봄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봄 풍경을 담기 위해 제가 아주 오랜만에 시내광장 나들이를 했는데요. 마침 너무 귀여운 모습으로 봄 축제를 벌이고 있는 여학생들을 만났어요. 저는 지금 잠시 폴란드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광장에 나갔더니 나비 의상, 머리 위에 우산만한 꽃, 잠자리 달개, 애벌레, 꽃처럼 화려한 드레스에 특별한 의상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서 신나게 춤도 추고 재미있게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구경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도 찍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직접 만든 종이꽃을 전해주고 직접 그린 나비엽서도 전해주면서 엄청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같이 사진도 찍어주겠다고 해서 사진도 한 장 같이 찍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하고 묻더니 자기네들은 여기 브로츠와프 대학교 학생들인데 봄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날이 3월 21일이었는데요. 오늘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춘분 같은 건가 봐요. 이제 여기도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곳의 겨울은 정말 어둡고 길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히 기대하면서 환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의상도 메이크업도 소품도 정말 화려하고 예쁘고 독특했는데 다 직접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너무나 뜨거운 환대를 받아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꼈답니다. 멀리 폴란드의 봄맞이 소식을 살짝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행복하게 봄을 맞이하기 위한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책은 내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연습이에요. 저자는 레이첼 켈리, 펴낸 곳은 빌리 버튼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일, 사랑, 관계 때문에 괴로운 당신을 위한 52개의 작은 습관들인데요. 제목처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소소한 방법과 행복한 삶에 대한 작은 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1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이 책에 모은 것이라고 해요. 1년간 경험했던 이야기여서인지 이야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계절을 통해서 그 안에 소소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보물찾기처럼 저는 느껴져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봄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쉽고 짤막한 이야기들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통제하고픈 욕심은 질문으로 전환하자. 희망이 가득한 3월의 아침이다. 하늘은 맑고 태양은 눈부시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은 영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봄맞이 대청소 따위 때려치워 라는 눈빛이었다. 내 생각과 다른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때 나는 속으로 만트라를 외운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곱씹는 만트라는 통제하고픈 욕심은
나를 향한 질문으로 전환하자이다. 통제는 내면의 불안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나는 보통 내가 불안함을 느낄 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신이 통제력을 잃을 때 타인을 통제하려 든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은 순간이면 나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지배하고 싶을 때 나는 내가 할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한다. 그렇기에 타인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차라리 모든 것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내 안의 욕심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나는 왜 다른 이들이 청소를 도와주길 원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질서 있게 정돈된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이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요행히 떨치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믿을 때 비로소 나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이 아닌 30분쯤 지난 후가 되겠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청소를 시작할 것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한다 해도 기분이 상하는 대신 나 자신에게 화가 난 이유를 다시 물으면 된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온전히 현재를 의식하는 순간들. 골치 아픈 회의 중간에 손을 씻으러 나왔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는 마음이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 비결이 있다.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다가도 의식적 행동을 하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몇 년 전 나는 내 의식적 행동으로 손 씻기를 골랐다. 머리를 빗거나 양치를 하는 등 무엇이든 본인이 행하는 행동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치고 피로할 때 자신만의 의식적 행동을 하면 현재의 순간에 다시금 집중할 힘을 얻는다. 마인드풀니스, 즉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의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는 무척 많지만 문제는 보통의 경우 이런 의식적 행동을 실행할 시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형성된 습관에 의식적 행동을 더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내 손에 차가운 물이 떨어지는 느낌, 세면대에 물이 튀며 나는 소리, 비누의 향기, 비누 거품이 잔뜩 묻은 두 손을 온몸으로 의식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는 이 기분 좋은 육체적 감각에 그 순간에 집중한다. 세면대 앞에서 삶의 기적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단순히 손을 깨끗이 씻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전념하고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길 여유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손 씻기는 나만의 평화로운 안식이 될 뿐 아니라 안경을 깨끗이 닦을 말미를 주기도 한다. 안경을 닦고 나면 말 그대로 세상이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안경 닦기는 내 두 번째 의식적 행동이다. 이렇게 행동을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마침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기쁜 순간들로 자신의 일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안경 닦기나 낙서같이 회의 중간에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의식적 행동을 여러 개 만들어두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고를 수 있다. 유용하거나 아름다운 것들만 남겨둘 것. 아직도 봄맞이 대청소가 진행 중이다. 찬장을 정리할 때면 내 마음을 정리하는 기분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보관하기로 결심한 물건의 가치를 다시금 음미하게 되기도 한다. 일말의 자비도 없는 봄볕은 온 집안 구석구석 어질러진 물건 위의 먼지를 적나라하게 비춘다. 제 몫을 다한 겨울 코트와 부츠, 러그, 쿠션, 장난감, 책,
여러 벌의 카드, 홀로 내버려진 체스 말들, 주전자, 빈병들, 그리고 잡동사니들이 가득하다. 19세기 화가이자 디자이너, 작가인 윌리엄 모리스가 1880년에 한 말, 유용하거나 아름다운 것들만 남겨두라는 조언을 마음에 새겨본다. 그러나 깔끔한 공간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무엇을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야 할지, 무엇을 단순한 소유물로 분류해야 할지 가려내는 작업은 까다롭기만 하다.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은 특히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렵다. 가족 내력이다. 우리 할머니의 경우 혹시나 고양이를 들이게 될 때를 대비해 생쥐를 잡아 냉동실에 보관할 정도였으니까. 고심 끝에 나는 기준을 정했다. 내게 즐거움을 주거나 가족, 친구와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추억이 남아있는 물건은 보관하기로 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꿈을 품고 있는 물건이다. 쓰임새는 없을지라도 내게는 분명 아름다운 것들이다. 모호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준 사람이 자신이 준 물건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난감함을 느낄 정도에 따라 운명을 결정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에는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제 갈 길로 보내주어야 한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는 기도의 힘. 4월 치고는 이상하리만치 더운 날이었고 두꺼운 코트를 입은 나는 특히나 더위에 시달렸다. 크게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버거운 하루를 보낸 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늘한 동네 성당에 들어서자 갑자기 안온함이 나를 감쌌다. 나지막하게 기도를 올리는 시간은 생각을 정리할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바쁜 현대인의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을 암송했다. 성 테레사의 사망 후 그녀의 기도서에서 발견된 기도문이었다. 무엇에도 지치지 말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갈지어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끊임없는 인내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을지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으니 하느님만으로도 족할지어다. 외우기도 암송하기도 쉬운 이 기도문은 신의 존재를 깨우쳐주고 종종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에 휩싸이는 우리가 실로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란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아는 것은 적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많다.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끊임없는 인내를 기르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갈지어다 라고 되뇌는 것뿐일 때가 많다. 그 안에 담긴 리듬감, 명료함 때문인지 이미 아는 내용임에도 기도문이 새삼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다. 성당 밖으로 나와 다시금 찬란한 햇빛 아래 섰다. 성 테레사는 내게 다시 한번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는 3단계 호흡법. 조금 전 딸아이가 호흡법에 집착하는 내가 한심하다는 듯 농담을 던졌다. 딸은 우리가 숨쉬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지금쯤 전부 죽었을 것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생물학적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운동선수도 가수도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걸 나는 딸에게 대꾸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할 때 정신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고 집중력도 높아진다.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확장되고 열린 호흡법을 실행한 뒤에는 내 자신이 확장되고 열린 사람이 된 것 같다. 3단계 호흡법을 통해 나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힘을 얻고
내 몸과 훨씬 친숙해지는 경험을 한다. 잠깐의 여유와 조용히 앉아있을 공간만 있으면 된다. 냉소적인 딸마저도 힘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호흡법을 수행한다. 각 단계별로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 1단계, 자리에 앉는다. 지금 내 감정 상태를 자세히 살핀다. 땅에 닿은 발, 피부에 닿는 옷, 심장 박동, 호흡에 담긴 리듬에 집중하며 자신의 몸을 인식한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되 열린 마음으로 어떤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바라본다. 계획, 걱정 등으로 이름을 붙여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그 후 개울물에 살포시 몸을 맡긴 채 둥둥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머릿속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흘려보낸다. 2단계. 이제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호흡에만 집중한다. 자세나 위치, 생각이나 호흡을 바꿔야 한다는 강박을 갖지 않아야 한다. 그저 들숨과 날숨, 그리고 호흡할 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만 집중한다. 3단계. 이제 의식을 외부로 확장해 몸 전체를 살핀다. 내 몸의 감각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자신을 둘러싼 공간에 집중한다. 이때 생각이 전환되고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천천히 주변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전원을 끄다. 호흡법으로 면박을 준 딸이 이번에는 레이첼이라고 내 이름을 크게 외쳤다. 내가 딸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탓이다. 이 해프닝으로 나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각성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1시간에 9번가량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 가운데 3분의 1은 오전 7시 이전에 이메일을 확인한다고 한다. 화장실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내가 그렇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었다. 스마트폰으로 더욱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연결되길 바랐던 나의 소망과는 달리 내 집중력은 산만해졌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내가 선택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브라이트 핑크색 케이스 위에 사용 주의라고 적었다. 2. 지인 및 가족과는 만날 약속을 잡을 때만 스마트폰 문자와 이메일을 사용하기로 했다. 3.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끄기로 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인공조명인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뇌를 교란시킨다. 몸이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해야 할 밤에도 블루라이트 때문에 우리의 뇌는 아직 대낮으로 인식한다. 전자기기의 화면을 꺼도 뇌의 각성 상태를 즉시 잠재울 수는 없다. 저녁이 되면 스마트폰 스크린의 조도를 낮춰주는 앱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앱을 사용하기보다는 앞서 내게 쓴소리를 했던 딸에게 부탁해 저녁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 끄는 것을 알려달라고 할 생각이다. 종달새의 아침을 맞이하라. 스누피처럼 나도 아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노력할 만한 가치는 있다. 올빼미로 사는 것보다 종달새로 사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키기 위해 오늘 아침 나는 이렇게 했다. 1.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사실 이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행동을 먼저 한 후 동기를 찾는 사람이다. 2. 몸을 깨우는 느린 호흡법을 시행했다. 잠에서 깬 직후 떠오르는 생각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마음의 온도는 어떤지, 간밤에 내 의식 표면 위로 올라온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드러난다. 3. 스트레칭을 했다. 내 몸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고 신체적 한계에 대해 배워나가는 데 최고인 요가를 언젠가 시작해보고 싶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나마 정통 요가 자세 중 내가 할 수 있는 다운독 스트레칭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집 테리어가 어느새 내 곁으로 와 유유히 자신만의 스트레칭을 한다. 나와는 다르게 이 아이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4. 창문을 활짝 열었고 어떤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내가 날씨를 온몸으로 느낄 때, 특히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날씨가 전해주는 강렬함이 더욱 커진다. 더욱 적극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몸과 마음이 다시금 하나로 이어지고 내 자신이 더욱 조화로운 인간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5. 욕실 거울에 붙여놓은 맥스 어만에 내가 진정 바라는 것들 중 한 구절을 읽으며 큰 영감을 얻었다. 당신은 나무, 별과 다름없는 이 우주의 자녀이다.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하기 습관. 내 행복이 사람과의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몇 년 전 어느 오후 감기 몸살로 고생하던 중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동료는 크게 웃으며 정말이지 솔직하게 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과장도 절제도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 말하고 상대의 말에 동의도 부정도 표하지 않은 채 그저 듣고자 노력한다. 내가 하는 말과 사용하는 단어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된 후로는 한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할 때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혹은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 순식간에 대화의 템포가 느려지며 침착한 자세와 이성적인 태도로 상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난 슬퍼 보다는 슬픈 마음이 들어 라고 전달하는 편이 낫다. 내가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닐 뿐더러 그 감정 상태에 계속 머물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나는 절대와 항상 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조심한다. 난 운동을 절대 안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 주는 운동을 한 번도 못 했어 라고 말하는 편이 더욱 정확하기도 하고 이번 주는 그랬지만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희망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항상이란 단어를 가끔씩이라고 고쳐 말하면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된다. 나 자신에 대해 말할 때뿐 아니라 타인을 관찰하고 묘사할 때에도 효과적인 대화법이다. 가령 누군가에게 항상 신중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게 들린다. 감사한 일 3가지 꼽기. 5월 말의 흐린 아침. 나는 친구와 특별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가까운 레스토랑에 가니 미소가 멋진 웨이터가 코너 쪽 테이블로 우리를 안내했다. 주문한 포리지에는 꿀과 블루베리, 건포도가 올려져 있었다. 친구와 함께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축복받는 기분마저 들었다. 저녁에는 완벽한 하루의 시작에 느꼈던 감사함을 떠올렸다. 과거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통해 정신의 고통보다 정신의 건강에 집중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감사한 일 3가지 꼽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훈련법이다. 방법은 이렇다.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 행복했던 일 3가지를 꼽는다. 그리고 노트나 일기장에 적어본다. 각각의 일을 곱씹으며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되새긴다. 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늘 내가 먹었던 아침 식사에서 감사함을 찾기란 어렵지 않았다. 비단 나뿐 아니라 누구나 행복을 느낄 정도로 훌륭한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경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자 오늘 내가 누린 아침 시간이 멋진 식사가 더욱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되었고 또한 그 일이 당연한 일상이 아닌 특별한 시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 2번째로 감사 노트에 적은 것은 오늘 오후 비에 흠뻑 젖었던 일이었다. 덕분에 붙이려던 편지가 젖어버렸지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3번째 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신용카드를 정말 다행스럽게도 찾은 것이었다. 감사노트 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하곤 했던 놀이도 도움이 된다. 10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하다고 여길 만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들이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통제하고픈 욕심은 질문으로 전환하자 이야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신의 통제력을 잃을 때 타인을 통제하려 든다라는 말에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내 예상 범주 안에 들어주길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는 거겠죠? 앞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서 화가 날 때 이런 나의 불안한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정신이 없거나 필요할 때 차가운 물에 손을 씻거나 깨끗이 안경을 닦거나 하면서 의식적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나도 잠시 현재를 의식할 수 있는 작은 리추얼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 해볼까 하고 즐겁게 궁리해보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힌트로 여러분만의 작고 사소한 행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